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 하시는 거죠. 바로 2026년 기초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마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기초수급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도대체 부양 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해요. 수급을 신청하시는 분을 기준으로요.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보장가구와 부양 의무자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보장가구는 뭐냐? 그냥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랑 재산을 하나로 묶어서 계상하고요. 반면에 부양 의무자는 따로 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심사도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분 좋게 희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거급여랑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보세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소식이죠? 주거급여는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얼마나 벌든 재산이 얼마가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청하시는 분, 바로 본인의 조건만 보고 판단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죠.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이것도 다행히 기준이 작년이랑 똑같이 유지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딱 숫자 2개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연소득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의 1년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버리면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일반 재산 12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일반 재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계급여에서 따지는 일반 재산은요, 주로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나 예금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빚, 자동차는 계산에서 쏙 빠집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자녀가 주식을 13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 그럼 기준 통과예요. 그런데 1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탈락입니다. 똑같은 13억인데도 재산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였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기준도 여전히 까다로운 의료급여 차례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의료급여는요, 마치 깨림처럼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관문,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수급을 신청하시는 어머님은 혼자 사시고 부양 의무자인 아들도 아직 결혼 안 한 1인 가구다. 그러면 월소득 기준은 37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랑 둘이 사는 2인 가구가 됐다. 그러면 기준선이 522만 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표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칸을 정확하게 찾으시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인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이제 두 번째 관문, 바로 재산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또 재밌게도 부양 의무자가 어디에 샀는지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 그러면 재산 기준이 대략 4억 원이고요. 경기도에 산다면 약 3억 3천만 원으로 기준이 좀 더 낮아지죠.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선을 확인해서 내 재산이 이 금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거, 생계, 그리고 가장 복잡한 의료급여 기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특히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최종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의료급여, 과연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의료급여는요,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 이 두 개의 관문을 모두 둘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어가면 정말 안타깝지만 의료급여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통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랑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요. 역시 공식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이 파일을 꼭 다운로드해서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 인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